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대구잖아요. 대구 맞아요. 대구 사람들하고 예. 제 친지들이 대구 있으니까 연락을 해보면 대구 사람들 중에 뭐 정치적 대세에 따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가 그 대세라는 건 전국적 대세 말고요. 네. 대구 시민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TK 쪽 사람들이 아 윤석열이다 그러면 윤석열이네라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지금 그 뭐 TK 지역을 제일 먼저 유세 지역도 잡았던 거야 아마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윤석열은 전혀 아니다. 이재명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다. 등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세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 생각보다 지난번 21위였거든요. 네. 경북 23이었고 저는 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대세론이 큽니다. 네. 밴드웨건이 있어요. 오. 대구는 저는 아니면 안 나가요 투표하러. 어차피 떨어질 거.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도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30%까지 네, 30에서 35%. 예, 뭐 요 정도 이제 보고 저도 그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고 20대 후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20대 예. 후반 막판에 또 이게 이렇게 가다가 또 표 결집 현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번 선거가 저는 독특한 선거, 역대 없었던 선거가 맞아요. 유력 후보 어쨌든 뭐 지지율 차이는 나지만은 그 세 명이 첫날 둘째 날 다 동선이 맞아요. 같은 데서 한 거는 처음 봤어요. TK. 이게 뭐냐면은 원래 각 후보들은 자기가 강세인 지역은 안 가요. 첫날에는 맞아요. 약세인 지역이고 전략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명이 다 TK가 전략지가 맞아. TK가 예. 약세인 거야.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TK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굉장히 또 그리고 모두가 보수 후보다. 그러네. 민주노동당 권영국 빼놓고는 다 보수. 다 보수야. 보수.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뭐 구주환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의 영토가 쪼그라들었지만은 전체 한국을 보면은 네. 보수는 가장 전성기야 지금 최전성기야 이게. 그러니까 진보 후보 힘내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3 후보가 진보 포션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제3 후보로 그렇죠. 서면서 이제 보수 포션이 더 커졌나? 진보 힘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제가 실제로 대구에 가서 간 길에 이준석 후보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취재하고 넘어가서 이준석 후보를 봤는데 젊은 후보인데, 그러니까 그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없어요. 기자들이 버글버글하고 지지자들이 막 같이 다니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대별이 되던데 연출 사진도 많아. 이렇게 어머니 이것 좀 들어주세요. 막 나오면 박수 좀 쳐주세요. 막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던데 뭐 어제 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 비호감 1위 후보가 이준석 후보로 꼽혔어요. 네, 그 대선 후보 비호감 1위. 근데 젊은 후보라서 아닐 줄 알았는데 비호감 1위. 대체로 비호감은 뭐 이재명 후보가 높다 이런 주장이 과거에 많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1위가 이준석, 비호감 2위가 김문수, 그리고 이제 3위가 이재명,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준석이 뭐 꽤 전부터 네. 비호감도 1위를 이제 기록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한계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인정해줘야 되는 게 네.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도 딱히 좋아하지 않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도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에서 이제 덩어리가 큰 양 정당에서 지지자들이 딱히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이준석의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뭔가 이제 뭐 본인은 또 알리바이도 있죠. 하지만은 분란을 일으키고 뭐 소위 말하는 싸가지론 있고 네. 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효과적으로 이렇게 극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비호감도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예전에 높았거든요. 1등 할 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김문수가 이겨냈다. 그게 눈에 띄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가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당의 차원의 노력과 후보 개인의 노력들 뭐 이런 것들로 낮아지고 김문수가 이거 이겨냈다. 야, 그래 지금 지지율을 이겨야 되는데 비호감도를 이겨버렸어. 네, 이런 선거일수록 네. 무난한 사람이 후보가 돼야 돼요. 근데
김문수도 완전 색깔이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비호감도에서 이겨버린 이재명 후보로 이겨버린 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번 선거는 보니까 다니는 데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평소에 지지하지 않았어도 국민의힘이 워낙 엉망진창이니까 이쪽으로 그렇죠. 넘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이번에는 한번 바꿔볼까? 그러니까 대구는 조금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것 대구를 같아요. 좀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동성로에 엄청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뭐 그럼 가보셔서 네, 알겠지만 통상은 무시합니다. 네. 만약에 네, 지난 네, 대선이라면 네. 동성로에 와 있어도 동성로 대구 중심지입니다. 네. 그 와 있어도 이재명 후보 있으면 아이씨 안 찍는다 지나가는데 이제는 보면 사람 다 가가지고 네, 사진 찍고 구경. 뭐 해달라고도 얘기하고 맞아요. 소리는 치지만 네. 뭐 좀 해줬어, 그만 좀 해줬어 이 하는 게 뭐냐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대구에서. 저 사람이 되는구나. 음. 그래서 막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요청은 해야지. 네. 그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아예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네. 이제는 저 사람이 된다는 걸 대구 시민조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저한테 박근혜 무슨 지지 모임 하시는 분이 박사모 옛날 명함을 주면서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다고. 지금 딱 제가 그 말인 거예요. 나는 박근혜지만 오늘 보니까 이재명 같네. 다가오는 거예요. 명함 주는 거야. 옛날 같으면 이재명이 될 수 없으니까 네. 자기들이 봤을 때는 네. 이재명 유세장에 가지도 않거든요. 그게 대구 경북이 좀 바뀐 거예요. 예. 지금. 아니 그리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대구가 되게 지금 GRDP 너무- 꼴찌 너무 30년째, 어려워요. 34년째래요. 취재 기자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고 동성로가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데인데 다 임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구백화점도 거의 없어. 망한 대백 상황. 망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 거의 그거 말 그런- 잘못하면 안 안 되니까. 되는데 하여간 네. 뭐 저 대구백화점은 못 가봤는데 거기도 거의 거기가 막- 대구백화점이에요. 막- 누나가 있었던 곳 대구백화점 있던 자리일 거예요. 아 진짜? 예, 아 제 그 위로 생각에. 올라가면 대구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죠. 아니 있긴 있어요. 간판은 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성로가 옛날엔 새벽 3시까지 버글버글하고 막 이런 지역인데 8시 되면 다 물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일단은 민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청년 인구가 다 다른 지역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은 정당이 수십 년째 하니까 이번엔 좀 경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69년 문을 연 대구백화점 본점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021년 7월 문을 그러니까. 닫았다. 아, 예. 그거- 간판만 남았고. 간판만 거기 이제 있더라고요. 중심에 동성로에 있는 네. 대백이라고 우리가 대구백화점 써 대백이라고 있더라고요. 표현해요. 예, 예. 대백이고 예. 저 다른 저기 대백 프라자 같은 것도 있고요. 저는 중심지로 불백 네. 좋아하는데 예? 불고기 아니 소리야. 그거 아니에요. 네. 자 방금 전에 김민석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가요? 김문숙, 이준석 단일화 끝까지 시도될 거라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단일화 안 한다는 입장 아니에요? 안 돼요. 김문수.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100%? 저는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근데 99%. 네. 그러니까 이준석 할 이유가 아니 이거는 이제 10%나 15%가 안 나오면 돈 때문에라도 단일화 하지 않겠냐? 아니 돈 안 써요. 그 돈 안 써요. 저- 개혁신당 되지 뭐. 거의 그러니까 거의는 아니지만은 네, 네. 진짜 안 써요. 어. 이게 개혁신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여러 개가 돈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뭐 공보물 찍고 이런 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요 선거 운동원들이에요.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인건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운동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그래서 그게 혼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지가 약해서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단기 필마처럼 다니는 이유가 아하.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을 돈을 안 쓰기 위해서. 그렇구나. 왜냐면은 한 10,000명 막 모으고 그러면요 1인당 10만 원씩 뭐 7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나가요? 이게? 그러네. 예, 그거 말이 안 김문수 후보는 엄청 많던데. 김문수 후보는 거기는 정당 정당이 보조금이 많이 많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근데 네. 이번 15억 받았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200억 넘게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끝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기적의 계산법. 룸사롱 접대 검사들 어제 징계했잖아요. 공교롭게 어제 야, 나왔다는 어제 딱 신기하게. 나왔어. 왜 어제 했을까?
몰라요. 근데 진짜 해피는 직위원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직위원 얘기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99만 원 불기소 세트 징계 받고. 그러니까. 참 근데 희한하다. 징계 내용이 이게 다 합치면은 술값, 여성 접객원, 밴드비 이것까지 다 합치면 536만 원인데 요 다 계산해 가지고 96만 원 두당 이렇게 계산해서 그 사람 100만 원 수로 미만 계산해 가지고 너는 미리 나갔으니까 빼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예. 거의 처벌해야 되는 거를 예. 약간 꼼수 부려서 처벌하지 그러니까 않았잖아요. 정직 1개월, 견책 두 사람은 남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유모, 임모는 견책.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그것도 4년 만에. 징계는 세게 5년 만에, 줬어야 5년 만에. 돼요.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범죄가 될 거를 줄여서 지금 범죄는 아니게 만들었잖아요. 네. 범죄랑 형사처벌하고 징계처분은 다른 거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특히 견책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견책은 그냥 잘해라. 야, 너 다음부터 이러지 마. 이거지. 견책 정직이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줬다면 징계라도 세게 했었어야 이게 정상적인 조직인데 좀 납득하기 아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다 헷갈리실 텐데 라임 네. 그때 이제 난리 났었죠. 김봉현. 그렇죠.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그때 남부지검이잖아요. 이게 네. 이쪽에서 이제 금융 특화됐는데 그 술을 사준 사람들이 또 전직 검사들이 변호사 돼가지고 맞아요. 와가지고 선배들이 와서 사준 거잖아요.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한 달에 건너서도 아니고 조사 받는 놈이 그냥 술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받는 놈이. 네. 근데 이거를 세상에. 이렇게 이거는 잘라야 되는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해임해야 되는 거야. 해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액수하고 상관없이 네. 수사 지금 대상자가 지금 와서 술매 100만 원 뭐 이게 말이 이게 되나 말이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규현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입을 못 벌리고 있는데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 하루가 지나도록 얘기를 안 한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루 뉴스 못 봤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공보관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이게 재판도 아니고 자기 본인의 비위와 관련된 일인데 저는 이런 태도로 대충 뭉개고 넘어가도 된다? 저는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 싹 다 잘라야 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야, 다 봐주고 우리 맘대로 우리 세상이야. 그러다가 급기야 계엄까지 해서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대로 못 살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와서 자기가 펑펑 쓰고 싶으면 변호사에서 돈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돈으로 가면 되잖아.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데 이러고 사건 관계인들한테 뇌물로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에이. 아유 화가 나네. 끝날려고 그랬네. 자 하여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